여기 한국보다 22배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땅에는 놀랍게도 물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강, 더 정확하게는 물줄기는커녕 호수도 하나 없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물 한 방울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강이 없다는 것은 경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뜻이고 도시를 건설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시의 시작은 언제나 물이었고 문명과 경제의 번영도 물 위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강수량은 100mm, 여름 장마철 한국에서 하루 동안 쏟아지는 빗물의 양이 이 나라에선 1년에 걸쳐 내릴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내린 비조차 뜨거운 사막열기에 모두 증발하거나 모래와 바위 사이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모래 언덕이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니 애초에 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바닷물을 끓여 마시기로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포함 총 41기를 운영하며 하루 약 540만 톤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있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보유한 석유 왕국이 식수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막대한 양의 석유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 증류합니다. 이 기술도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해수 담수화 분야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강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산업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량은 당연히 자급할 수 없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물조차 유조선에 실어 수입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담수화 플랜트를 국가 핵심 보안시설로 관리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는 강이 전혀 없는 나라는 19개국이나 됩니다. 사우디 외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처럼 아라비아 반도에 몰려있는 나라들이 많고 몰디브나 나우루, 투발루 같은 태평양의 섬나라들도 포함됩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처럼 도시만으로 이루어진 초소형 국가들 역시 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2023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물 분쟁으로 수차례 국경에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티베트와 분리 독립을 불허하며 손에 쥐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의 생명의 젖줄 황하와 장강의 물줄기가 티베트에서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은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바로 물인 겁니다.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해 3만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국토 곳곳에 거미줄처럼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좀 더 분석해보면 모든 병은 물로 고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83%는 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변비, 비만, 위궤양, 편두통, 류마티스, 통풍, 신장결석, 골다공증, 뇌졸중, 암 등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므로 물을 마시는 것, 아니 건강한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이 건강유지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은 물에 있어서만큼은 축복받은 국가입니다. 특히 건강한 물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죠.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l인데 이는 전세계 평균 강수량 880ml보다 1.5배 많습니다. 원래 물도 많은 데다 한국의 물이 건강한 물인 이유는 유럽과 달리 화강한 베이스인데다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빗물이 산에 떨어져 지면으로 스며든 후 자연종화를 거치게 되니 한국의 산은 그 자체로 자연 필터가 됩니다. 석회질과 같은 이물질이 쌓일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계곡물은 그대로 음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강한 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한국인들만 즐기는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는 건강한 물이 아니라 물 자체를 얻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유엔이 발표한 2024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약 22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숫자는 5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안전한 식수란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 즉 최소한의 정화가 이루어진 물을 뜻합니다. 아프리카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아이들이 흙탕물을 마시거나 비온 뒤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는 사진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1억 9천만 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죠. 이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아프리카처럼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유럽을 다녀온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가는 낭패입니다. 물을 끓이면 그 위로 하얀 석회가 둥둥 떠다니고 커피포트 바닥은 예외 없이 하얀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설거지 후에도 물기가 마르면 싱크대도 접시도 얼룩이 가득하죠. 이 모든 원인은 석회질 때문입니다. 보통 탄산칼슘이라고도 부르는 석회질은 주로 조개나 산호와 같은 해양 생물체가 오랜 시간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기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1억 년 이상 바다 아래에 있던 유럽 대륙이 육지 위로 솟아올랐고 빗물이 지하수로 모이면서 석회질 성분과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오히려 빗물을 가장 좋은 식수로 여겼다고 하죠. 아직 땅에 스며들기 전이라 석회 성분이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은 석회를 장기 복용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담석이나 신장결석 및 요로결석이 생기는데, 이 유럽의 불행함을 교묘하게 활용해 태어난 세계 최고의 생수기업이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레만 호수, 그 호숫가에는 인구 9,000명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에비앙인데요. 지금은 전세계 부유층이 찾는 고급 휴양지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18세기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마을이 하루아침에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광기로 수많은 귀족들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나갈 당시 장샤를 드 레제르 백작은 알프스 산골 마을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까샤가 살던 에비앙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2년간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까샤 집 뒷뜰에 있던 샘물을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년 넘게 그를 괴롭히던 신장결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신장결석은 부자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했는데 육류와 와인을 즐기는 식습관 때문이었죠. 게다가 석회암 집안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이 가득하기 마련이라 마실수록 결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레제르 백작의 기적적인 완치 소식은 순식간에 유럽을 휩습니다. 이에 1807년 프랑스의 의사, 교수, 전문가들이 직접 에비앙을 찾아 샘물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석회질이 거의 없는 신장 및 방광 관련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그야말로 약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유럽의 보통 석회수와 달리 에비앙 샘물은 1만 5천 년 전에 생성된 빙하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알프스산으로 스며들었고, 알프스산 아래 거대한 안반이 천연 필터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후 신장결석으로 고통받던 유럽 전역의 부호들이 이 작은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폴레옹 3세의 주치의는 아예 에비앙물을 약으로 처방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 마을에 에비앙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겁니다. 그리고 1879년 프랑스 정부는 에비앙 샘물의 의약품 판매 허가를 내주는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으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석회질 없는 깨끗한 물에 불과한 에비앙이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됐기 때문이고, 값이 비싸도 매월 3천만 병이 판매되는 세계인의 생수가 됐죠. 그런데 만약에 물을 마셔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연구를 위해 세계 1위 병원과 협력해 30억 원을 투입한 물이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말이죠. 우선 논문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세계적인 SCI급 학술지 비비 리포츠에 논문 하나가 게재됩니다. 이 논문 저자의 소속은 다름 아닌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 현재 세계 최고 병원이라 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을 꼽지만 존스 홉킨스는 메이오 클리닉을 넘지 못합니다. 당장 구글에 월드 베스트 하스피탈을 검색하면 뉴스윅이 선정한 2024년 1위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이고, 존스 홉킨스는 4위입니다. 스태티스타 R이 선정하는 별도의 순위에서도 메이오 클리닉이 1위, 존스 홉킨스는 4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라는 서울 아산병원이 22위, 서울 삼성병원이 34위,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40위, 서울대병원이 43위죠. 그만큼 메이오 클리닉에는 세계 최고 연구시설과 의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지금 이 병원이 부여에서 물을 직접 공수해가 7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첫 결과물이 위 SCI급 논문입니다. 연구팀은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부여에서 가져간 지하수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에비앙, 아쿠아피나, 피지, 다사니 등 13개 생수를 이용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죠. 그리고 그 결과 부여에서 가져간 지하수가 유일하게 이 질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블럭을 친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례적으로 닥터코아가 땡땡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땡땡땡 안정제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힘줘 말했죠.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정보를 감추는 경우는 없었는데, 위에서 특정 질병명에는 땡땡을 붙였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증명된 SCI 논문이 있지만 그 질병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법적 한계입니다. 과대 광고라는 올가미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병명을 알려드리지 않을 예정이니 위 논문에서 그 답변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닥터코아는 분명 일반 연구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는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하고 동물 실험을 진행한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닥터코아의 경우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입소문이 난 후에 왜 그런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가 아닌 효과의 원인을 찾기 위해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여에서 생산된 물로 아픈 사람들이 덜 고통받고 어쩌면 인류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질병을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사명감 때문이죠. 사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행했는데 3개월 동안 하루 3병씩 닥터코아를 드신 환자의 3분의 2에서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지만, 임상실험을 설명하며 질병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닥터코아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지하수는 잘 아시다시피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거대한 지하호수로 모여듭니다. 화강암을 베이스로 하는 한국의 특성상 지하 호수를 받치고 있는 안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성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닥터코아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화강암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화강암은 공급, 즉 틈새가 거의 없습니다. 석회암의 공급과 비교했을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하수 70% 이상은 이 좁디 좁은 틈새를 비집고 지하로 흘러든 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의 약 20%는 토양 표면을 통해 지하로 스며드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식물 뿌리가 빽빽한 토양층입니다. 토양 입자 사이에 공급보다 큰 농약, 부유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정화되죠. 그리고 더 깊이 스며들며 수십 미터 아래 암석층을 통과합니다. 공급이 거의 없는 화강암을 만나게 되면 몇 년에 걸친 정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세균이 사멸되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지하호수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이 지하호수 밑에는 분명 거대한 안반이 자리하고 있을 것인데, 그 안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물의 성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수백 년, 길게는 수억 년을 안반 위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당연히 안반의 성분이 물에 스며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지하수는 어제 내린 빗물이 아니라 수억 년 전에 내린 빗물이 완전한 정화를 거친 물입니다. 닥터코아 공장이 위치한 충남 부여 공장 주변은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거의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닥터코아는 이 아래 지하 160m 안반층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약 16년 전 석재 사업을 하던 두 대표님이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충남 부여를 찾았습니다. 좋은 산을 찾아 지하 160m까지 시추했는데 원하는 광물은 안 나오고 지하수만 터져나와 광산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하수라도 실컷 마시자는 생각에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수를 공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세균 제로. 올해 5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세균이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 면역력을 믿고 세균 몇 마리 정도야 괜찮다며 너그럽게 허용하지만 이 지하수는 세균이 아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 수은, 비소, 벤젠, 세제 등등 듣기만 해도 아찔한 위험한 물질은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먹어도 되는 지하수라는 사실이 증명됐고, 이 물을 떠다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뒤부터 한 통만 더 달라는 분들이 많아지길래 여쭤보니 특정 질병을 언급하면서 수치가 낮아졌다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늘다 보니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이 지하수를 이용해 연구를 시작한 곳은 일본입니다. 북천과학종합연구소의 일본 내 최고 물 전문가 기타가와 요시치카 박사인데요. 닥터코아를 가져가 아쿠아포린 투과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피터 아그레 교수는 2003년 아쿠아포린을 처음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아쿠아포린이란 세포 속으로 물을 수송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외부와 구분되어 있지만 세포가 생존하려면 당연히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포막은 아무 물질이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 역할을 하는데, 세포막으로 물 분자만 통과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인물이 아그레 교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란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에 물을 공급해 생명력을 높여주고 인체의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타가와 교수가 닥터코아로 이 실험을 한 겁니다. 80% 이상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일본 구마모토 및 히타시의 수돗물과 비교해 투과성을 실험했더니, 닥터코아는 아쿠아포린 1에서 1.6배, 아쿠아포린 7에서 1.5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총 13가지 종류의 아쿠아포린이 있는데, 그중 아쿠아포린 1은 전신의 세포에 분포하기 때문에 몸 전체 조직의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아쿠아포린 7은 지방세포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코아가 이 부분에서 일본 내 지하수보다 월등했던 겁니다. 원래 목적은 닥터코아를 드신 어르신들의 대답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전혀 의외의 효과만 확인하고 미국 병원으로 시선을 돌려 메이오 클리닉과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닥터코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이 제로라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 2019년 6월 세계자연기금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명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일주일 평균 5g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1개 무게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1개씩을 차근차근 먹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칫솔 1개, 연간으로 계산하면 250g이 넘는 약이죠. 주된 섭취 경로는 음용수 1769개, 갑각류 182개, 맥주 10개, 소금 11개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2023년 사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제품 30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리터당 지름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사 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습니다. 검출률은 88.1%에 달했는데, 쉽게 말하면 생수 10병 중 거의 9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그리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수를 유통해 왔습니다. 다행히 닥터코아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결과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녀석들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닥터코아 원수를 넉넉히 사용해 세척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은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음에도 몇몇 업체에서는 물값을 아낀다며 극소량으로 세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닥터코아는 저렇게 치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닥터코아를 드시지 않더라도 현재 드시는 생수가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통과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건강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벌써 1년 전부터 닥터코아를 마시고 있고 제 3살 된 딸아이도 마시기 때문에 집 현관에 10바스씩 쟁여두고 마십니다.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 역시 닥터코아로 전부 갈아탔고 지금도 다시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질병에 좋고 세계 1위 병원이 가져가서 연구하고 그런 기대감보다 우선 물맛이 정말 깔끔하고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매한 분들의 리뷰 중 물맛이 정말 좋다, 미세 플라스틱 없어서 믿고 마신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순환하며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83%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자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대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내 수분 비율도 함께 감소해 탈수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필요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40대 이상은 습관적으로, 60대 이상부터는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특가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생수 대신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 3-4개월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 혈액이 완전히 교체되는 기간이 대략 3-4개월이니까요. 이는 혈액 내 적혈구의 수명과 관계되는데 보통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골수에서 생성된 적혈구는 체내를 순환하며 산소를 공급한 후 수명이 다하면 비장이나 간에서 제거되고 이후 새 적혈구가 생성되어 이를 대체합니다. 약 3-4개월에 걸쳐 체내 적혈구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 기간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바꿔주면 우리 몸의 혈액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제 의견이 아니고 위에서 아쿠아포린을 연구했던 일본의 물박사 기타가와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발 소중한 여러분 몸에 아무 물이나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3차 행사인데 지난 2번의 행사에서 이틀 만에 생산량이 전부 소진되어 예약 구매로 전환됐고 닥터코아 측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한다며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하신 분은 구매하고 한 달 후에 받으셨는데 지금도 닥터코아 언제 진행하는지를 묻는 댓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했지만 이번 행사도 이틀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액수가 바뀌는 기간 3개월 제품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 대비 15만원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부터 제공될 예정이고 주문이 폭주하면 또 행사는 중단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성의 있는 댓글과 메이오 클리닉이 특정 질병 연구를 위해 닥터코아를 가져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정 질병이 무엇인지 정답을 맞춘 5명을 선정해 닥터코아 한 박스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먼저 본 분들이 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남겨주신 댓글로 한정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